안녕하세요. 1위입니다.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건설사의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102개의 회사가 응답을 하였는데요. 이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은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밝혔고요.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10곳 중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매우 컸는데요. 약 43.1%이고요. 그리고 곤란과 양호를 보시면은 이 자금 사정이 양호보다는 곤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반기의 전망도 현재와 비슷하다라는 게 이 대다수였는데요. 그리고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약 10명 중에 3명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협회는 연말까지 이 건설업종의 자금난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보고자 하는데요.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높은 차입 금리가 두 개 합쳐서 약 과반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각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높은 금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보고자 하는데요. 이 응답 기업의 약 76.4%의 기업은 현재 기준금리 3.5%에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여유가 있는 기업은 불과 17.7%에 불과했는데요. 비율로 보니 약 4.3배나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이미 금리 2%대에서 임계치를 넘었다는 기업도 약 20%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. 그만큼 기업들의 현 기준금리는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024년 연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. 응답한 기업들의 32.4%는 현 금리 수준인 3.5% 유지를 응답을 했고요. 그리고 3.25%를 약 30.4%의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. 이 현재 3.5%인 기준금리가 이제 올해 내내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전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지속될 전망인데요. 응답한 기업들의 65.7%에 해당하는 기업은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6.4%로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보다는 약 3배 이상 많았고요.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에 선투자 사업 추진 그리고 원자재 장비 구입 등 순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.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사대금 지급과 신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건설사들은 주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요. 자금 조달 시 높은 대출 금리와 그리고 수수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 기업들은 주된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금융기관 차입 그리고 내부 유보자금 활용을 대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 또한 자금 조달 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. 자금 조달 시 최대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 그리고 각종 수수료가 75.5% 그리고 과도한 연대보증 등이 약 10.8%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
이렇게 또한 많은 제재가 있다 보니 대출 또는 자금 조달에 쉽지 않은 기업들의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. 앞서 건설사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. 첫째, 이 금리 부담 및 수수료 수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.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,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등등이 있었습니다. 이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님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,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, 이에 건설사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이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리, 수수료 부담 완화,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, 준공 기한의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. 앞서 건설업의 바로미터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을 했는데요.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코스피의 건설 업종 차트를 보니까 2022년 말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약 1년 반 기간의 기간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주식은 상승과 그리고 하락 기간 조정을 거치며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전과는 달리 기간 조정이 매우 길어 보이는 현 차트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늘어져가는 차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텐데요. 계좌에 건설주가 많으신 분들은 22년 말부터 계좌가 크게 변동이 없으실 겁니다. 그치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로 보여지며 엉덩이 깔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? 건설, 화학주 등은 이 사이클이 있는 업종으로 또 돌아서게 되면은 엄청 무섭게 돌아서게 됩니다.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이 건설주 비중이 큰 분들은 꼭 1년, 2년 내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건설주의 비중이 10%가 넘으므로 저 또한 이러한 계좌가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건설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이제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